그때 2014년도에 한참 저한테 자신감이 붙었어요. 배우로서.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 볼까?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.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 욕망이 있었겠죠. 뭐 명예나 좀 테스트 받고 싶어 본 거. 근데 4.16 참사가 눈앞에서 벌어진 거죠. 근데 그때 자식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제 자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명예나 돈이나 이게 무슨 소양이 있나.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러면서 과감하게 다 접고 그건 아닌 것 같다. 그때 당시엔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었잖아요. 일단 이런 상태에서 뭘 한들 행복할 것이며 뭘 한들 내 아들한테 당당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촛불을 들었고 마을로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2달 정도 되니까 촛불이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연마을을 가가지고 모여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. 직접 마을을 찾아다니면서? 네, 몇 분이랑 만나보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죠.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뭐 광주의 어르신들이나 뭐 잘 몰랐어요. 그냥 내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상주 모임을 꾸리게 된 거죠. 그래서 3년간은 해보자. 우리가 또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3년상을 치르듯이 3년간 해보자 했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세월호 참사 광주 시민 상주 모임으로 활동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또 모은 거죠. 다 저와 같았어요. 이게 방법은 잘 모르겠고 언론에서 지금 요새 그 문건들이 나오잖아요. 다 무력화 시켜라, 언론 다 동원시켜라 해서 했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는데 유가족들이 다 제 또래예요. 거의가 다. 그렇죠. 그러니 나와 똑같은 나이에 이런 큰일을 304명이 한꺼번에 한 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다 저와 같았어요. 이게 모임이라고 한 게 아니고 모임을 꾸렸더니 이분들이 자기가 주변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다 단톡방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. 그게 현재 450분 정도 되죠. 이 모임의 이유는 분명했어요.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아이들을 빼앗겼고 국가로부터 내쳐지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갈 곳은 별로 없었어요. 그랬을 때 이 모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. 한 발 뒤에 서 있자. 그냥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맑고 서 있자. 너희와 이렇게 당신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. 이거였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움직이고 필요한 일은 최대한 하려고 했어요. 뭐 서명, 또 어디 홍보, 또 각 마을 촛불, 홍보물 명절 때 나오면 홍보물 터미널에서 뿌리고 저 명절날 터미널 앞에서 이거 홍보물 뿌릴 텐데 하실 분 하면 10여 분이 또 와요. 그런 일을 아프지만 좀 서로 힘내서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여기가 모임이 무슨 법인이나 뭐 이렇게 인정되는 모임이 아니어서 그렇죠. 개인 통장을 탔어요. 시민상종 모임을 탔더니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통장 그 내역을 보면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. 이제 그걸 매달 정산을 해서 다 보고를 해드렸거든요. 너무 놀랍다.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죠. 그런 게 힘이 되고. 저의 경우에는 무작정 갔어요. 무작정 가서 정말 아무 데나 들어갔어요. 설거지를 하겠다. 설거지를 하루 종일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화장실에 그냥 있는 거예요. 빗자루 들고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. 유가족들의 그 심리에 자기 투사를 해가지고 온박 빠져가지고 슬퍼만 하는 시기가 있었고
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. 오히려 유가족들이 그런 사람을 다독여 하는 상황을 보고 이건 아니다. 그래서 좀 떨어져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. 환자가 있으면 계속 들여다보면 뭐가 불편한지가 보이잖아요. 말을 하지 안 하더라도 그런 걸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한쪽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울 때는 울고 자 구조적인 문제가 되다 서울 대모 갑시다 하면 쑥 다 가고 비옷 입고 가고 지금 재판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잘하는 언론에 후원해주고 뭐 댓글 달아주고 뭐 이런 것도 큰 힘이 될 것 같고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언론도 있을 거고 이런데 좀 활동을 좀 지원하거나 하거나 그리고 신앙도 한번 직접 가보는 게 뭐 이제 여러 자료 읽을 필요 없이 가보면 느낌이 있거든요. 그리고 내 생활에서부터 조금씩 변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사회를 봤다고 막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게 그것 또한 방송에 얼굴 마담인 거예요. 그래서 아이고 그냥 누구나 올라가서 말하시오. 우리 막 그러잖아요. 뭐 인터뷰하면 막 표준말 써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되라. 편하게 그냥 하고 잡은 말 싹 해버려. 이렇게 판 깔아주는 정도의 역할이었지. 그래서 뭐 큰 방향을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말씀을 참 되게 많이들 하세요. 우리들의 큰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넘었던 산. 그때는 누구라도 이게 왜 내가 그때 발언하려고 했지? 이런 거 같이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아니 이해가 안 되니까요. 그러니까 엄마가 40에 나보다 6살 젊을 때 새끼는 5이고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온 논이고 뭐 다 없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. 그게 맨날 불 때면서 우시더라고요. 근데 저걸 어떻게 좀 엄마를 좀 어떻게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갖고 막 그때 그 유머 1번지라고 막 그걸 흉내를 내면 좀 웃으시더라고요. 예, 그런 것도 하고 또 어떻게 해갖고 공부를 좀 했어요.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가 막 이러고 이게 둘 다 막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엄마 좋게 하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이 나중에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. 저 광주 여성 나오고 너 좋은데 취직한다더라. 안 갈라요. 노동운동 할라요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세상을 들어봐야 되겠어. 이런 꿈이 생겨서 학교에서 맨 학교 부회장이라는 것이 맨 데모하러 다니니까 제일 먼저 취직을 시켜줄 테니 한국전력통신공사 면접만 보면 들어갈 수 있는. 근데 어쨌다고요? 가출했어요. 가출해가지고 안 들어왔어요. 엄마는 빼빼 대접더라고요. 그때 대못을 박았죠 한번. 배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살아온 삶을 대신 표현하는 어떤 그런 표현 도구예요. 이 몸이.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삶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 내 아집이나 이런 게 많이 빠져야 되겠죠. 막 이렇게 내 시각대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얀 종이라고 늘 생각을 해서 어떤 그림이 와서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이럴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비워낼 줄 알고 좀 그리고 더 밑으로 솔직히 자기 이야기 하고 사시는 분들은 걱정이 덜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저는 특히 어머니 아버지들 굉장히 사랑하거든요. 진짜 사랑하는 정도예요. 지나가면 그냥 안 보여요. 괜히 말 걸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이런 분들 계세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말을 하지 못해요.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? 뭐 주변에서 어떻게 볼까? 내 지금껏 7, 80년 살아온 인생이 헛것이 될까? 이런 분들의 어떤 입이 되고도 싶고 또 세상이 좋아지는데 좀 흥을 낼 수 있는 추임새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입이 되고도 싶고 좀 바른 말을 좀 해내는 우리 조맥이떡이거든요. 우리 친정엄마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맨날 그러셨거든요. 앵간히 나서라고. 근데 요새는 아이 뉴스에 세월호 나왔다 너 봐라 이렇게 전화를 해주실 정도로 눈은 항상 정직하고 아래로 더
가고 이분 계속 그렇게 흥을 추임새를 표현하지 못하신 분들의 삶을 응원하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.